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돈이 아주 많아서 남들이 못하는 우주선을 쏘고 멋진 전기차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세계관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겁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영화 속이나 소설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믿었던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계획은 사실 이미 100%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완료되었다는 말은 기술적인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가두고 관리할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도가 이미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계획은 단순히 뉴스 속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침실과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가장 무서운 곳인 여러분의 뇌 속까지 직접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섬뜩한 경제학에서 다룰 내용은 흔히 테크 유튜버들이 말하는 단순한 기술 발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라는 종의 정의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시점이자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믿어왔던 자본주의의 권력 구조가 단 한 사람의 서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블랙홀에 대한 기록이에요. 듣기만 해도 늘어나는 경제 지식, 섬뜩한 경제학.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은 화려한 기술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냉혹한 경제적 진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왜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와 스페이스 X라는 우주 기업, 그리고 뉴럴링크라는 뇌과학 회사를 하나로 묶으려 하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집중력이 단 1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제가 전세계 수천 장의 비밀 리포트와 최신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주 밀도 높고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론 머스크를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기업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그는 기업가라는 이름표가 너무 작습니다. 그는 기업가보다는 새로운 생태계의 신을 꿈꾸는 거대한 설계자에 가깝거든요. 여러분, 테슬라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1차적인 생각이에요. 테슬라의 진짜 정체는 전 세계 도로 위를 돌아다니며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장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표정으로 운전하는지, 도로 위에서 어떤 돌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슬라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고 있어요. 스페이스 X는 또 어떻습니까? 단순히 부자들의 우주 관광을 위한 회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핵심인 스타링크는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초고속 통신망으로 묶어서 지구상에 단 1초의 공백도 없는 거대 통신 제국을 건설하는 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터넷이 빨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일가의 기업이 완벽하게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름 끼치도록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거대한 설계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퍼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뇌입니다. 머스크는 왜 인간의 뇌에 칩을 심으려고 할까요? 단순히 사고로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돕거나 하반신 마비 환자를 다시 걷게 하려는 선한 의도 때문일까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홍보하고 있죠. 그래야 대중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끝을 들여다보면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인공지능과 물리적으로 합쳐져야 한다는 그의 아주 강력하고도 위험한 신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기술이 우리의 삶을 돕는 도구가 되는 시대를 지나 이제 기술이 우리의 신체가 되고 우리의 정신 그 자체가 되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뉴럴링크 칩이 심어져 있고 테슬라가 만든 옵티머스 로봇이 여러분의 집안일과 업무를 대신하며 하늘 위에서는 수만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장하는 세상을 말이죠. 그 세상에서 부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쓰는 종이 화폐나 숫자로 된 은행 잔고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의 코드를 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력을 갖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미래의 설계도를 하나씩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할 곳은 아주 깊숙하고 은밀한 곳, 바로 인간의 머릿속입니다. 뉴럴링크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많은 분이 뉴럴링크를 그저 뇌 질환이나 파킨슨병 같은 병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의료기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건 머스크가 던진 아주 달콤한 미끼이자 위험한 착각입니다. 뉴럴링크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은 인간의 지능과 인지 능력을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유료 구독 서비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경제적으로 섬뜩한 일인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는 공부가 아니라 구독료를 걱정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밤 꾸는 꿈이나
아주 사적인 기억들조차 누군가의 서버의 데이터로 저장되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면 과연 그때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길기만 한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보들을 담았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각인 뉴럴링크의 심장부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럴링크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텔레비전에서 봤던 것처럼 머리카락보다 얇은 미세한 실들을 뇌에 심어서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거나 컴퓨터를 조작하는 그런 신기하고 마술 같은 기술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뉴럴링크가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아주 예쁘고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진짜 냉혹한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본 뉴럴링크의 본질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자산인 인지 능력과 기억, 그리고 감정까지를 모두 데이터화해서 특정 기업의 생태계 안에 가두는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뇌를 유료 구독형 하드웨어로 만드는 것이죠. 우선 이 기술의 개념부터 여러분이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전문 용어로 BCI, 즉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쉴 새 없이 미세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며 작동하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은 사실 전기 신호의 폭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럴링크의 칩은 바로 이 뇌 속의 미세한 전기 신호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읽어내서 그것을 0과 1이라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여서 타이핑을 하거나 입 근육을 써서 말을 함으로써 외부 세계에 정보를 전달했다면 이제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뇌의 전기 신호를 직접 인터넷 서버에 업로드한다는 뜻이에요. 초등학생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비유를 들어보자면 우리 머릿속에 아주 고성능의 무선 공유기를 하나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이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뉴럴링크는 사고를 당한 분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고마운 의료기기니까 건강한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가장 정교하게 설계한 지점입니다. 대중의 본능적인 거부감과 윤리적인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처음에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걷게 하거나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선물하는 아주 인도적이고 감동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첫 번째 임상시험 대상자가 뇌 속에 칩을 심고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는 모습은 전 세계에 엄청난 감동을 주었죠. 하지만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머스크의 최종 목적지는 결코 의료 분야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의 트위터 글이나 공식 인터뷰를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면 결국 일반인들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에 칩을 심어야만 할 것이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스크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우리 인간의 생물학적인 학습 속도보다 수만 배, 아니 수억 배 더 빠르다는 사실에 아주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압도하는 싱귤레리티, 즉 특이점이 오면 우리 인간은 그저 인공지능이 돌보는 애완동물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게 그의 흔들리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거나 멸종되지 않으려면 우리 뇌의 데이터 처리 용량, 즉 대역폭을 획기적으로 넓혀서 인공지능과 직접 합쳐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건 정말 소름 돋는 발상 아닙니까? 단순히 도구를 더 잘 쓰자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인공지능의 하드웨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본격적으로 뉴럴링크가 가져올 그 서늘한 미래의 속살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뉴럴링크의 본질이 인지능력의 유료 구독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단순히 자극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원인 인간의 정신을 채굴 가능한 자산으로 변환하는 작업이거든요. 우선 개념부터 아주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우리 뇌는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활용하는 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뉴럴링크는 우리 뇌의 모든 뉴런 활동을 일종의 로그 파일처럼 기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은 인터넷이 안 되는 개인용 PC였다면 이제는 초고속 광랜이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지식, 그리고 순간적인 아이디어들이 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실시간으로 백업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뉴럴링크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 뇌에 칩을 심는 게 무서우면 그냥 안 하면 그만 아니야. 강제로 심게 하겠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결코 우리를 강제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칩을 심지 않으면
도저히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아주 잔인한 경제적 환경을 만들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요. 그때도 폴더폰이 편하다며 버티던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없이는 은행 업무도 못 보고 식당에서 주문조차 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뉴럴링크도 정확히 이 경로를 밟을 겁니다. 초기에는 얼리어답터들과 환자들을 중심으로 퍼지겠지만 어느 순간 뉴럴링크를 통해 인공지능과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업무 능력이 10배, 20배 높아진다면 기업들은 누구를 채용할까요? 당연히 칩을 심은 사람을 뽑을 것이고 칩이 없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적 진화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뉴럴링크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던 원숭이 페이저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양입니다. 페이저의 뇌에 심긴 칩은 초당 수만 건의 신경 신호를 읽어냈습니다. 이 신호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학습되었고 결국 인공지능은 페이저가 손을 움직이기도 전에 그가 어떤 동작을 할지 미리 예측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최근 진행 중인 인간 임상시험에서도 놀라운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인 놀랜드 아보는 뇌칩을 통해 생각만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조작하며 문명을 플레이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섬뜩한 지점은 놀랜드가 게임을 즐기는 동안 그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쁨과 좌절, 그리고 집중의 순간들이 어떤 신경 패턴을 그리는지 뉴럴링크의 서버에 고스란히 저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개인의 의식과 감정의 흐름이 기업의 사유재산인 데이터로 변환되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인지자본주의의 정점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보죠. 지금은 수백만 원을 들여 학원을 다니고 수천 시간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럴링크 시대에는 외국어 팩을 유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끝입니다. 뇌 속에 직접 언어, 신경망 데이터를 주입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언어 팩이 월 구독제라면 어떨까요? 이번 달 구독료를 내지 못하면 갑자기 영어로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소유물이 아니라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기억의 조작과 삭제도 경제적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지워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기억을 심어주거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신호를 뇌에 직접 주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배가 고파서 피자를 시킨 건지 아니면 피자 회사가 내 뇌의 허기 중추를 자극해서 시키게 만든 건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게 됩니다. 소비자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칩을 심으면 해킹당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주 높은 확률로 그렇다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인 이상 해킹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데 뇌 해킹은 단순히 정보를 빼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해커가 내 감정을 조작해서 우울하게 만들거나 내 신체 근육을 조종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의 통제권을 타인에게 뺏길 수 있다는 공포. 이건 그 어떤 사이버 테러보다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 생각이 모두 노출되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특정 명령만 읽어내겠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무의식적인 흐름까지 데이터화될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적절한 생각을 할 때 그 데이터가 서버에 기록되고 그게 신용평가 점수나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뇌 속에서조차 자기 검열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 기술의 시대에 살게 된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뇌에서 나가는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우리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술의 편리함에 매몰되어 내 존재의 근원인 의식을 통째로 넘겨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이보그가 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사이보그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거대 기업가의 시스템 안에 영원히 종속되는 부속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뉴럴링크가 감추고 있는 가장 섬뜩한 경제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뉴럴링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연결되었다면 이제 그 뇌의 명령을 수행할 완벽하고 지치지 않는 기계 육체가 필요하겠죠. 머스크는 이미 그 육체까지 대량 생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죠. 뉴럴링크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한다면 옵티머스는 우리의 물리적 노동과 신체 그 자체를 대체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육체라는 개념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려 합니다. 왜 머스크가 자동차 공장에 수만 대의 로봇을 넣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월급 봉투를 어떻게 사라지게 할지, 그 충격적인 내막을 다음 파트에서
아주 뼈아프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신의 연결을 넘어 그 정신의 명령을 수행할 육체의 혁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왔습니다. 머스크가 그리는 제국의 두 번째 핵심 기둥,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옵티머스가 요가를 하거나 달걀을 집어 올리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귀엽다거나 혹은 아직은 좀 어설프다고 느끼셨나요? 만약 그렇게만 보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일어나는 거대한 경제적 지각 변동의 핵심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우선 이 로봇이 왜 하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부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로봇이라면 팔만 여러 개 달린 거대한 기계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택배를 배달한다면 바퀴 달린 로봇이 훨씬 빠르겠죠. 그런데 머스크는 왜 굳이 인간의 두 팔과 두 다리 그리고 손가락 5개를 그대로 재현한 휴머노이드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경제적 계산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인프라는 철저하게 인간의 신체 구조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었습니다. 아파트의 현관문 손잡이, 높이 계단, 한 칸의 폭, 자동차 운전석의 거리, 편의점 진열대의 높이까지 전부 우리 인간의 관절 꺾임과 팔 길이에 맞춰져 있죠. 만약 로봇이 인간과 다른 형태를 가진다면 우리는 로봇을 쓰기 위해 도시 전체를 개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로봇이 인간과 똑같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도시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서 있던 자리에 로봇을 세워두기만 하면 바로 일이 시작되는 거죠. 머스크는 세상을 바꾸는 대신 세상에 투입될 노동력의 하드웨어만 갈아 끼우려는 겁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디테일을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옵티머스의 내부에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한 28개의 액추에이터, 즉 관절 구동기가 들어갑니다. 인간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며 힘을 내는 방식을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모사한 겁니다. 특히 옵티머스의 손을 주목해주세요. 사람의 손은 수만 개의 감각 수용체가 있어서 아주 부드러운 토마토를 집을 때와 단단한 공구를 쥘 때의 압력을 본능적으로 조절합니다. 머스크는 이 감각을 시각 센서와 촉각 피드백 알고리즘으로 구현해냈습니다. 2026년 지금 옵티머스는 이미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변 사물의 무게와 질감을 판단해서 최적의 힘으로 물건을 옮깁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경제적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 한 대의 양산 가격을 약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중형차 한 대 가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2,700만 원짜리 로봇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 평균 연봉은 약 5만 달러가 넘습니다. 여기에 의료보험, 연금, 퇴직금, 그리고 각종 복지 비용까지 합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 한 대 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매년 지출해야 하죠. 반면 옵티머스는 어떻습니까? 한번 구매하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합니다. 휴가도 필요 없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지도 않으며 상사에게 대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전등을 켤 필요도 없으니 전기세도 아낄 수 있죠. 인간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생산성은 수십 배 높은데 유지 비용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 증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노동력의 가치가 시장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인간을 고용하는 것은 이제 비효율적인 자선 사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서는 이미 소름 돋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백 대의 옵티머스 프로토타입이 배터리 셀을 조립하고 부품을 운반하는 반복 숙달 과정을 거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데이터의 공유 시스템입니다. 인간 신입 사원은 이를 배우는데 수개월이 걸리고 그 사원이 배운 지식은 그 사람의 뇌에만 머뭅니다. 하지만 옵티머스 한 대가 최적의 조립 경로를 찾아내면 그 즉시 전 세계 기가팩토리에 있는 수만 대의 옵티머스에게 그 노하우가 무선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한 대의 천재적인 로봇이 나오면 지구상의 모든 로봇이 동시에 천재가 되는 구조죠. 지식의 전파 속도가 생물학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이 하시는 착각, 즉 로봇이 일하면 인간은 놀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낙관론에 대해 반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냉정합니다. 노동을 하지 않는 개체에게 부를 분배할 이유가 없죠. 로봇과 인공지능을 소유한 거대 기업과 자본가들은 무한한 부를 쌓겠지만 자신의 신체적 노동력에 의지해 살아온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수익 모델 자체가 사라집니다. 머스크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말하며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건 결국 모든 시민이 머스크 같은 독점 기업가가 주는 배급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종속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의 삶을 과연 진정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더욱 섬뜩한 시나리오는 뉴럴링크와 옵티머스의 결합입니다.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내 의식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나의 명령을 받는 강력한 기계 육체가
밖에서 활동하는 것 말이죠. 뉴럴링크로 연결된 인간의 뇌가 옵티머스의 하드웨어를 실시간으로 원격 조종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체가 불편한 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겠지만 권력자들에게는 죽지 않는 군대나 영원히 늙지 않는 강철의 육체를 제공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나의 생물학적 몸은 늙고 병들어가지만 나의 의식은 머스크의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최신형 옵티머스 바디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영생을 누리는 세상.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뇌는 뉴럴링크로 서버에 박제되고 육체는 옵티머스로 대체되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의 한계를 벗어나 머스크가 설계한 하이퍼 생태계의 부품으로 편입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를 내일은 옵티머스가 타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편리함이죠. 하지만 내후년에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옵티머스 군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 그 이듬해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조차 로봇을 소유한 알고리즘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의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깔린 수천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들과 수억 명의 뇌에 심긴 뉴럴링크 칩들을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명령을 내릴까요? 그 거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신경망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그 답을 우리 머리 위 하늘에 띄워 놓았습니다. 지구상 그 어디를 가도 머스크의 손길과 감시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대한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바로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의 야망입니다. 뇌와 로봇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가닥들이 어떻게 지구 전체를 거미줄처럼 휘감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기존의 국가 권력마저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소름 끼치는 네트워크의 진실을 다음 파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속에도 머스크의 위성이 쏘아보내는 보이지 않는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파가 여러분의 생각과 로봇의 팔다리를 어떻게 동기화시키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거대한 제국의 마지막 퍼즐이자 가장 광범위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신경망인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뉴럴링크라는 뇌, 그리고 옵티머스라는 육체에 대해 알아봤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뇌와 강력한 기계의 몸이 있어도 이들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 즉 신경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와이파이가 끊기면 그저 비싼 벽돌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머스크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구 전체를 아주 촘촘하게 감싸는 거대한 위성 인터넷망인 스타링크를 구축한 거예요. 우선 개념부터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소름 돋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스타링크를 그저 산골이나 오지 아니면 캠핑장 같은 곳에서 인터넷을 쓰게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 정도로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스타링크의 본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기존의 국가 권력이나 통신사의 간섭 없이 일론 머스크의 중앙 서버로 직접 연결하는 독립적인 통신 고속도로를 우주에 까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인터넷은 바다 밑이나 땅속에 묻힌 광 케이블을 통해 전달됐고, 이건 각 나라 정부의 물리적인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머스크는 수만 개의 위성을 저궤도에 띄워서 하늘에서 직접 데이터를 쏘아 올립니다. 이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무소불위의 통신 권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성 이주가 머스크의 최종 목표라고 믿는 것이죠. 물론 머스크는 언젠가 화성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스페이스X의 진짜 가치는 화성에 가는 로켓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구 주변의 궤도를 선점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지구 저궤도는 스타링크 위성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기업이나 국가가 뒤늦게 위성을 띄우려 해도 이미 머스크가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상태입니다. 이건 마치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통째로 사들인 뒤에 그 땅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통행료를 받는 지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주라는 마지막 공공재를 사유화하고 있는 셈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의 상황은 정말 섬뜩했습니다. 전쟁으로 기존의 통신망이 파괴되자 스타링크가 유일한 통신수단이 되었죠. 이때 머스크는 단 한 번의 조작으로 특정 지역의 스타링크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일가의 기업가의 손가락 끝에 달려있게 된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대통령도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일론 머스크라는 한
개인의 결단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목격한 거죠. 머스크는 이미 일가의 기업가를 넘어선 초국가적인 권력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뉴럴링크 그리고 옵티머스와 어떻게 소름 끼치게 연결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뇌에 뉴럴링크 칩이 박혀 있고 여러분의 집에서 옵티머스 로봇이 일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기들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특히 뇌 신호는 단 0.1초의 지연만 생겨도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로봇에게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로봇이 뜨거운 냄비를 놓치거나 계단에서 구를 수도 있겠죠. 이때 기존의 지상 통신망은 건물에 가려지거나 속도가 느려질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머리 위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과 직접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지구 어디에 있든 사막 한가운데든 남극이든 여러분의 뇌와 로봇은 머스크의 중앙 서버와 실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결국 스타링크는 머스크가 꿈꾸는 인공지능 생태계의 거대한 신경망입니다. 뉴럴링크를 통해 수집된 인간의 은밀한 생각, 데이터와 옵티머스를 통해 수집된 물리적 행동 데이터,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가 수집한 전 세계 모든 도로의 실시간 상황 데이터가 스타링크라는 광활한 고속도로를 타고 머스크의 슈퍼컴퓨터 도조로 모입니다. 전 지구적인 데이터 독점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구글이나 메타가 우리가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사진을 좋아하는지 안다면 머스크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로 움직이며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주에서 내려다보듯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선 기존 국가 체제에 대한 거대한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주권은 엄연히 국가의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머스크는 국경이 없는 우주에 자신만의 데이터 영토를 구축했습니다. 만약 어떤 국가가 머스크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테슬라에게 불리한 법안을 만든다면 그는 해당 국가의 스타링크를 꺼버리거나 그 나라 안에서 운행되는 테슬라 자동차를 멈춰 세우거나 심지어 그 나라 국민의 뇌에 박힌 칩의 업데이트를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의 악당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경제적 현실이에요. 심지어 스페이스X는 이 위성들을 수만 개 더 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밤하늘을 보면 별보다 머스크의 위성이 더 많이 보이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뇌속까지 머스크의 신경망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1분 1초도 머스크의 생태계를 벗어나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이자 기술 독재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거대한 체계 속에서 우리 개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머스크는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우리를 거대한 디지털 감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적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술입니다. 스타링크 위성들은 서로 레이저를 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건 지상의 광 케이블보다 정보 전달 속도가 약 40% 정도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는 빛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이 미세한 속도의 차이가 금융시장에서는 수조 원의 이익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머스크는 이미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정보의 통로를 독점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자본의 흐름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와 육체, 그리고 신경망까지 갖춰진 이 완벽한 시스템이 우리 인류의 경제 체제를 어떻게 완전히 붕괴시키고 새로운 변종 자본주의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 특이점이 온 이후에 벌어질 이 섬뜩한 경제 시나리오, 바로 경제적 특이점과 자산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노동이 쓰레기가 되고 오직 데이터를 소유한 자만이 신이 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여러분의 계좌, 잔고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이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주하게 될 진짜 공포에 대해 다음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고 뼈아프게 다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우리 삶에 닥칠 진짜 공포이자 가장 현실적인 위협인 경제적 특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자본주의는 아주 단순한 원리로 굴러왔어요. 바로 인간의 노동과 자본이 결합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구조였죠. 내가 시간을 들여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월급을 받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며 경제가 순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완성하려는 세상은 이 근간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일입니다. 노동은 옵티머스가 하고 지능은 뉴럴링크가 보조하며 그 모든 데이터는 스타링크를 통해 머스크의 서버로 모이는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은 과연 어디에 서 있게 될까요? 우선 경제적 특이점이란 개념을 아주 쉽게 그리고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기존의 경제 법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점을 말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각자의 낚싯대를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어부였습니다. 누구는 좀 더 좋은 비싼 낚싯대를 가졌고 누구는 오랜 경험으로 낚시 기술이 좋아서 조금씩 수입의 차이가 났을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일론 머스크라는 거대한 고래 사냥꾼이 나타나서 바다 전체의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거대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싹쓸이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그 그물은 위성으로 물고기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어부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낚시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동의 종말이자 기술 독재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하는 아주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이 물건을 대신 만들어주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물건 가격이 싸지니까 우리 모두가 일은 안 하고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이죠. 소위 말하는 포스트 희소성 시대에 대한 장밋빛 기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학의 역사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경제학의 아주 차갑고도 냉혹한 진실 중 하나는 희소성이 사라지면 그 가치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 로봇이 모든 물건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물건값이 껌값이 된다면 그 물건을 만드는 인간의 노동 가치는 말 그대로 영원에 수렴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시장에 팔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인 노동력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가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막대한 부는 도대체 어디로 흐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 시스템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집중됩니다. 테슬라의 주식을 가진 자, 옵티머스 로봇 군단을 소유한 기업가, 그리고 전 지구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의 주인들만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부를 독점하게 될 거예요. 반면 자신의 육체적 노동이나 평범한 지적 노동의 의지에 살아온 99%의 인류는 생존 수단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대한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계급의 재편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소름 돋는 시나리오를 하나 상상해 봅시다. 때는 2035년 어느 글로벌 대기업의 신입사원 면접장입니다. 지원자 A는 칩을 심지 않은 순수 인류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수십 년간 공부해서 쌓은 깊은 지식과 인간적인 직관을 가지고 있죠. 반면 지원자 B는 뉴럴링크 프로 버전을 매달 구독하고 있는 증강 인류입니다. B는 면접 질문을 받자마자 뇌 속의 칩을 통해 실시간으로 머스크의 서버에 접속합니다. 전 세계의 최신 시장 데이터와 수만 권의 전문 서적을 0.1초 만에 요약한 최적의 답변을 내놓죠. 심지어 B는 칩의 기능을 활용해 면접관의 미세한 동공 변화와 심박수까지 분석해서 어떤 대답을 해야 면접관의 호감을 살 수 있을지 실시간 가이드를 뇌로 전달받습니다. 과연 회사는 누구를 뽑을까요? 결과는 자명합니다. 당연히 B를 뽑을 거예요. 그럼 A 같은 순수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회의 가장 밑바닥 노동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뉴럴링크 칩을 심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점은 이 칩이 단순히 한 번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뉴럴링크는 전형적인 구독 경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신 인공지능 모델을 뇌에서 사용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고도의 연산 기능을 쓰려면 매달 수백만 원의 구독료를 내야 하는 거죠. 만약 이번 달에 돈을 내지 못하면 내 지능이 갑자기 떨어지고 어제 공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직장에서 쫓겨나는 구조입니다. 내 뇌의 성능마저 자본에 의해 결정되는 이 섬뜩한 계급사회.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꿈꾸는 유토피아의 이면입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형태도 변종으로 진화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팔았지만 미래에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기를 보급할 거예요.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을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이유도 로봇을 팔아 돈을 벌기보다 그 로봇들이 우리 집 거실과 안방 그리고 공장에서 수집할 무궁무진한 행동 데이터를 독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가 화폐를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데이터를 생산하는 로봇을 가진 자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로봇에게 청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로봇이 우리의 일상을 채굴해서 머스크에게 보고하는 셈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머스크의 노예가 되는 길뿐인가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실행 가이드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로 여러분은 이제 노동 자산이 아니라 시스템 자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 몸과 시간을 써서 버는 돈은 갈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대신 로봇이 일을 하고 데이터가 돈을 버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만드는 생태계의 주인이 될 수 없다면 최소한 그 생태계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니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자재 자산이든 노동이 아닌 자본이 스스로를 복제하는 구조를 지금 당장 만드셔야 합니다. 둘째로 대체 불가능한 인간성, 즉 로봇과 인공지능이 죽어도 흉내 낼 수 없는 영역을 개척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정답을 내놓는데 최적화되어 있지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능력과
인간의 감정을 깊이 있게 어루만지는 공감 능력,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치적 판단력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겁니다.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되 기술이 내놓는 결과물에 최종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스토리를 입히는 철학적 사고력을 키워야 해요. 기계가 모든 것을 과잉 생산하는 시대에 마지막까지 가치를 지니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과 신뢰입니다. 셋째로 디지털 독립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스크의 생태계에 발을 들여놓더라도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내 의사결정이 외부 신호에 의해 조작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해야 해요.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마약에 취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머스크가 설계한 거대한 매트릭스 안에서 에너지만 공급하는 배터리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우리가 사이보그가 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사이보그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거대 기업가의 시스템 안에 영원히 종속되는 부속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뉴럴링크가 감추고 있는 가장 섬뜩한 경제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뉴럴링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연결되었다면 이제 그 뇌의 명령을 수행할 완벽하고 지치지 않는 기계 육체가 필요하겠죠. 머스크는 이미 그 육체까지 대량 생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죠. 뉴럴링크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한다면 옵티머스는 우리의 물리적 노동과 신체 그 자체를 대체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육체라는 개념을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려 합니다. 경제적 특이점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서도, 그리고 조만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도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서사의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뇌와 육체, 그리고 신경망이 합쳐진 머스크의 신인류 프로젝트. 그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2040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내려야 할 운명적인 결정은 무엇인지 그 마지막 퍼즐을 다음 파트에서 맞춰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야 이 섬뜩한 설계도의 전말을 온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계한 거대한 신인류 생태계의 모든 조각을 하나로 합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뉴럴링크라는 뇌의 연결 옵티머스라는 육체의 대체, 그리고 스타링크라는 전 지구적 신경망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완성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목격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져서 세상이 편리해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유지해온 인류의 정의와 경제적 문법, 그리고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완전히 새로 쓰이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소름 돋는 진실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로, 인류의 지능은 이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구독하는 서비스로 변질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것이 지능의 기준이었다면 미래에는 내가 일론 머스크의 서버에 얼마나 많은 구독료를 지불할 수 있느냐가 내 뇌의 성능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지능의 민영화와 계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인간의 육체 노동은 기계의 압도적인 가성비에 밀려 경제적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이 2천만 원대에 보급되는 순간 인간의 근육과 시간은 시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쓸모없는 소모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몸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국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거대 기업의 기술 망기, 전 지구의 데이터와 권력을 독점하는 기술 독재 시대가 이미 열렸습니다. 하늘 위의 스타링크와 땅 위의 테슬라, 그리고 우리 머릿속의 뉴럴링크가 하나의 거대한 중앙 처리 장치로 연결될 때 우리는 1분 1초도 머스크가 설계한 알고리즘의 감시와 유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차갑고도 섬뜩한 경제적 진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나리오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진짜 이유는 여러분을 공포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만의 구명조끼를 챙겨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액션 가이드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선 기술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공포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대신 그 기술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기술이 어떤 경로를 통해 나의 부를 빨아들이려 하는지 집요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노동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재편하십시오. 내 몸이 움직여서 버는 돈은 갈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대신 로봇이 일을 하고 인공지능이 판단하며 위성이 데이터를 나르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지분을 단 1%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미래는 2040년에 이르렀을 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외부의 신호에 의해 조작되지 않도록
비판적 사고라는 인간, 최후의 보루를 지켜내야 합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뉴럴링크의 유혹이나 옵티머스의 안락함 뒤에 숨겨진 종속의 코드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기계가 모든 것을 과잉 생산하는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인간의 의식입니다. 이제 영상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던졌던 질문에 최종적인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정말로 인류를 멸종에서 구원하기 위한 고결한 희생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그의 영원한 서버 속 부속품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사냥일까요? 사실 그 대답은 일론 머스크의 입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지금 이 순간 깊은 고민에 빠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죠. 머스크가 만든 도구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 도구의 일부가 되어 소모될 것인가. 그 운명을 결정할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때 공상과학이라 믿었던 그 모든 섬뜩한 계획은 사실 이미 100%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뇌와 일상을 향한 그들의 본격적인 침투와 점령뿐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나만의 경제적 독립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희 섬뜩한 경제학은 앞으로도 화려한 혁신의 포장지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차가운 경제적 진실과 권력의 이동을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대한 분량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 생존 전략을 짜는데 단 1%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관심이야말로 저희가 이 거대하고 위험한 진실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만약 뉴럴링크가 여러분의 뇌에 칩을 심으면 억대 연봉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 칩을 심으실 건가요? 아니면 가난하더라도 끝까지 순수한 인간으로 남기를 선택하실 건가요? 또한 옵티머스가 여러분의 직업을 완전히 대체한다면 여러분은 남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실 건가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섬뜩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보다 더 조용하지만 더 무섭고 은밀하게 전 세계의 자본과 개인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인공지능 자산 운용사의 실체와 그들이 설계한 금융 매트릭스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은행과 주식시장이 사라지고 알고리즘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결정하는 시대, 그 소름 끼치는 이면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기술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주인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섬뜩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